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친박 의원들이 극우 수구의 길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친박 세력들이 실패한 대통령을 임금님 모시듯 싸고 도는 것은 종교를 은퇴해야 할 마땅한 친박 핵심들이 삼승동 13시가 되어 조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파악한 거는 그런 실체가 없다. 있을 수도 없는 삼성동 개파다, 뭐 사저 정치다. 그 불도 잘 안 들어오는 그 사저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좀 내버려 두세요. 네, 19대 대선이 60일도 채 남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함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국 토론 공감 100 네 분의 논객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토론의 출발은 네. 네 분이 각자 주목한 오늘의 뜨거운 발언을 네. 듣는 순서부터 하겠습니다. 네. 자, 어느 분이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는 예. 강현재 변호사께서. 오늘 뜬 이제 기사 중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제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그 바른정당에서요, 특정인이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바른정당에서 지금 문재인 대표 대통령 되는 걸 박근혜 대통령이 돕고 있다. 그런 이제 원색적인 비난. 그래요. 네. 문재인 했던 것이죠. 당선시키려 작정했냐? 네. 예, 그런- 맞습니다. 정확한 그런 워딩은. 발언이 네. 그렇군요. 예. 그것이 이제 바른정당이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앞으로 대선을 임할 때 추구하는 방향성은 알겠습니다. 예, 우리 하고 강현 좀 맞지 않는 변호사는 거죠. 국민의당에서 일하시는데 네. 바른정당의 저 발언. 근데 어떨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하면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기가 더 쉬워집니까? 그렇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렇게 아무래도 저는 그럴 거다. 보고 네. 예, 알겠어요. 예. 자, 다음 분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홍준표 지사께서 예, 김성원 의원. 아주 의미 있는 발언을 하신 것 어떤 같아요. 발언이요? 이제 탄핵은 끝났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머리에 쥐어야 한다. 만약에 계속 매달리게 되면 대선은 없다. 예. 네. 라는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러면 머리에서 지우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머리에서 지우면 대선 해볼 만하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아직도 가능성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머리에서가 아니라 지금 그쪽으로 달려가는 정치인들이 꽤 많아갖고 한국당 쪽에서.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걱정이 많죠. 예, 오늘 네.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네. 아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상을 차려서 문재인 후보한테 갖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꾸 이러면 거기에다가 꽃도 붙이고 장식품도 달아서 아주 더 잘 데코레이션까지. 네. 드리는 그런 결과가 예. 나올 그런 수도 형국이다. 있습니다. 예, 서가근 전 의원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발언에 주목했습니까? 오늘 박영선 의원께서 예.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대문, 그대안 뭐 그런데 어대문 그대안. 예, 어떻게 해도 대통령은 문재인. 문재인. 네. 그대안은 뭐예요? 그래도 대통령은 안희정이라는데요.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세론과 네. 대세론과 뭐 이 또 네. 떠오르는 그래요? 기대주 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서현은 지금 재밌었습니다. 어느 쪽, 좀 정해놨습니까? 뭐 어떤 그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뭐 최성 이 네 후보 중에 예, 저는 저 안희정 안희정. 기사랑 이제 우리 뭐 처음 또 같이 형제나 다름이 그래서- 없으니까 그래서 그대안을 말씀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저. 위원장님 이재만 위원장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궁금한데. 어떤 질문? 예. 예. 이재만이라는 성함 때문에 굉장히 몇 달 동안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이재만이 아닙니다. 네. 저는 작년 총선에 동구월에서 공천을 받고도 네. 김무서이가 도장을 안 찍어주고 옥체파동의 최대 피해자 이재만 그렇게. 동구월 지구당 그러시군요. 이재만입니다. 아이고. 네네. 비장하게 말씀하셔서 그래요. 갑자기. 예. 자. 이재만 위원장이 주목한 오늘의 이 핫바로. 한마디. 네. 예, 오늘 김무성 예. 의원이라고 하십시오. 의원이 예, 예. 오늘 관심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뭐에 관심 없대요? 뭐에 관심? 비대위원장직에 관심이 없다. 네. 예. 왜 제가 관심이 있느냐? 저는 왜 저 말에 관심이 있느냐? 예. 예. 바로 배신이거든요. 음. 배신자들이 두 사람이 모여서 작당을 했는데 또 두 사람이 이해관계 때문에 또 지금 서로 또 배신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 속에서 나는 관심 없다. 아, 예. 그래요?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김무성과 유승민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오늘의 알겠습니다. 핫바람 야, 네 분 이게 들었습니다. 오늘 이거 토론이 아주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첫 주제. 질문으로 가보죠. 예.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중심으로 한 친박계 의원들의 결집을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있습니다. 한편 윤상현 의원 자발적으로 도와서 의리를 지키겠다고 했는데요. 자, 이런 발언입니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박 전 대통령을 자발적으로 도와 의리를 지키겠다는 것뿐 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것은 전혀 없다. 이 내용이죠. 자발적으로 의리를 지키겠다. 자, 윤상현 의원의 저 발언에 동의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요. OX 갖고 계시죠? 네. 동의할 수 없으면 X를 들어주세요. O 한 분, X, X? O. 아, 뭐죠? 윤상현 의원의 자발적으로 돕는다는 발언에 동의하시면 O. 아, 동의하시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O가 한 분 나오셨습니다. 자, 예. 이재만 위원장, 윤상현 의원의 저 발언에 동의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왜 그렇습니까? 장혜빈이 업무를 해가지고 인현왕후가 폐인선이 돼서 네. 이 동네를 지나갈 때 이 음. 민가의 모든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18년 동안 함께 정치해온 이 사람들, 네. 예, 이분들 서로 정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본인의 인간적 의리를 다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네. 김성원 의원은 X. 아니다. 잘못된 거다.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예. 굉장히 비상시국 아닙니까? 우리가 대의, 대사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물론 그러한 일상적인 그런 우리가 연민도 가지고 있고 그런 의리도 있겠지만 지금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보수가 결집할 수 있고 이렇게 파열음이 없어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지혜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니다. 두 분 다 X를 드셨죠? 네, 저는 예. 박근혜 남의 당 얘기랑 관심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관심이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 저 들고 말씀하시죠. 이제 예. OX를 좀 X. 계속 X. 들고 계시고요. 어렵네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지금까지 일을 하시는 스타일이라든지 사람을 곁에 두는 방식을 보면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자신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예, 마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실히 따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자신한테 보고를 해서 허락을 했을 때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을 선호했다라고 보여져서 네. 이번에도 뭐 자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나 심중을 사전에 헤아리거나 하지 않고서 뭐 자발적인 도리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서 했다고는 박근혜 믿기 어렵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 네. 자발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뜻이네요. 네. 예. 예, 뭐 비슷한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 자발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여전히 그 호가호위하면서 국정을 농단했던 이 가장 대표적인 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또다시 이 국면을 분열시키고 예. 또 한편으로 자기들의 정치적 그 생명을 연장시키겠다는 네. 그 중심에 박근혜를 알겠어요. 놓고 예.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 답변이 3대 1일 경우에는 일에 해당되는 분한테 꼭 제가 기회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예, 이재만 위원장, 그 뭐 반론 있으시면 하시고요. 이 세 없습니다. 분의 주장에 대해서. 없으세요? 그럼 넘어가도 돼요?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을 네. 다 절약을 해주시죠. 네. 예. 자, 한편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시죠. 모든 우리 당 구성원은 자신이 당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자중자애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살피는 일에 예전보다 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언행에 무거운 마음을 담아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 국민들의 마음에 걱정을 끼치고 국민 화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당도 이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단호한 조치를
해나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불가피하게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이 있었고요. 네. 조금 전에 정우택 원내대표도 해당 행위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불가피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네. 단호하게 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두 자로 한번 써주십시오. 두 자로. 두 글자. 두 글자로. 두 두 글자. 글자로 한번 네. 써주십시오. 주관식입니다. 과연 뭐 이게 해당 행위가 됐든 또는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됐든 그 일부 친박계 의원들의 행동이 계속될 경우에 당에서 뭔가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조치가 될까? 들어주세요. 자, 들어주세요. 네. 엄벌, 엄벌, 없음, 경고, 징계. 없음이 뭐죠? 취할 내려놓고 조치가 없다? 얘기해야 되나? 아니요, 들고? 그냥 들고 가십시오. 예.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님이 사실 초기에 들어왔을 때 이제 서청원 친박의 완전 좌장과도 굉장히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하지만 그 후에 뭐 크게 이렇다 할 거는 없었는데요. 결국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도 대놓고 옹호를 할 정도의 탄박이라고 또 요즘 표현하시던데 네. 그런 분들이 여전히 득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유한국당은 친박당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없다는 게 무슨 CEO, 뜻인가요? 그러니까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님은 예. CEO시고 그러니까 오너는 박근혜 대통령이기 알겠어요. 때문에 조치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한국당의 오너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탄핵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행보들이나 삼성동에 이제 다시 또 친박이 모이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오너가 저러고 있는데 무슨 조치를 취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 징계가 오너라는 얘기는 잘못됐고요. 사진도 이제 띄었고요. 지도부에서는 이미 뭐 탄핵 기간을 당론으로 선택한 적도 없고 우리가 헌재 판결이 나오면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가고 대선에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려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합심을 해야 된다라고 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인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얘기는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에게 몰아주듯이 이유 없이 지금 한쪽으로 쏠리고 있거든요. 그거를 막을 수 있도록 보수가 같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유 없이 한 사람한테 쏠린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뭐 더민주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냥 부메랑이죠. 반대급부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 못하니까 그걸로 일어난 거지 특별하게 뭘 잘한다든가 잘할 수 알겠습니다. 있을 예. 거라는 거에 오늘 생각은 아니죠. 이 패널들께서 답변을 잘 설명을 안 하시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징계 그러면 제가 추가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뭐 당원권 정지가 3사람이 있잖아요. 그 현역 의원 중에 3년 당원권 정지가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은 1년 당원권 정지. 사실은 굉장한 중징계죠. 당에서 보면. 예. 그런데 거기다가 뭘 더 징계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떤 징계가 가능합니까? 뭐 경고 정도는 안 될 것 같고요. 탈당을 시키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네. 출당. 네, 출당을 시키는 알겠습니다. 방법을 예, 이재만 찾아야겠죠. 위원장 엄벌이라는 건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바로 대선이 지금부터 시작인데 네. 예, 대선이 왜 중요하냐? 바로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입니다. 그게 우리 보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가 지금부터 결집하고 똘똘 뭉쳐서 함께 나가야 되는데 당을 어수선하게 하면은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네. 구체적으로 엄벌한다는 게 뭐 어떤 거죠? 바로 출당 출당 조치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뭐 8명이 만약에 계속 해당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면 8명 전원 출당 조치라도 해야 된다. 그렇죠. 두 분이 그런 생각이시죠? 네. 예. 경고는 뭐죠?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이 말로 경고 한번 하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탄핵 전에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어마무시한 그 말과 행동들을 한 분들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뭐 하지 못했던 임명진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뭐 뭐죠?
죽은 보수 뭐라 그랬죠? 원어라 그랬어요. 원어. 예. 정신적 원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여전히 정신적 원어로 모시고 있는 그런 당인데 그 정신적 원어를 알겠어요. 충실히 예. 받드는 분들한테 무슨 징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론 있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저 42초 더 시계 돌리겠습니다. 네네. 예. 보수의 의미는 법치고요. 탄핵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켜보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은 얘기가 다르죠. 그것을 우리가 천명을 했죠. 헌재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가는 당의 방향에 만약에 화합을 뭐 막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단호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지금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너라고 하는 두 분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반론을 하신 거네요. 네네. 예. 제 반론 있습니까? 저는 임명준 비대위원장님이 정말 아까 이미 중징계를 받은 3분 정도에게 출당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기를 하고 싶습니다. 누구랑 하고 비대위원님이 아, 그래요? 하고 아까 출당 얘기를 하신 당협위원장님하고 내기를 하고 싶다는데 내기 받아주실래요? 예. 오늘 시원하게 프로그램 받아들여요. 끝나고 대기실에서 알겠습니다. 알아서 자, 하시죠. 시청자들의 문자 많이 왔습니다. 이자 토크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번호는 소개하지 않고 네, 너무 단어들만 많아서. 좀 예. 소개하겠습니다. 출당, 징계, 강퇴, 제명. 네, 강퇴도 나왔는데요. 훈장도 나왔습니다. 네, 이 좀 입장들이 좀 갈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강퇴는 이제 강제 퇴장할 때 그 그렇습니다. 강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출당과 거의 같은 그런 뜻으로 말씀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친박계 의원들의 결집을 두고 정치권의 비난이 거셉니다. 관련 발언들 보시죠. 친박 의원들이 극우 수구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것은 역사의 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친박의 핵심 의원들이 실패한 대통령을 임금님 모시듯 싸고 도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정계를 은퇴해야 할 마땅한 친박 핵심들이 십상시가 되어 여왕에게 빌붙는 것은 자신들의 사리사욕 때문입니다. 국회 대신 삼성동 사저로 출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 야권의 비판이 아주 좀 격렬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권의 비판에 동의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요. 동의할 수 없다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동의한다. 동의한다. 동의할 수 못한다. 없다. 동의한다. 예, 이재만 위원장 동의할 수 없다. 예, 아니 들고 말씀하세요. 이미 탄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손을 놔은 상태에서는 한 사람이 국민입니다. 그리고 친박 의원들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인간적인 겁니다. 끝까지 이 문제를 몰고 문재인이가 문제시 삼는 것은 대선 때까지 이걸 끌고 가려고 하는 아주 비열한 정치 전략으로 느껴집니다. 비열한 정치 전략이다. 야권의 이 비난을 비열한 정치 전략이라고 규정하고 지금 비판했습니다. 자, 이번엔 문재인 후보 얘기를 직접 거명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쪽에 기회를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 문재인 또 후보를 지명해서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방금 그 화면에서 보셨듯이 과거에 그 새누리당을 함께했던 김성태 의원조차도 십상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과 헌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입니다. 탄핵으로 이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이 탄핵을 당했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처참한 상태로 몰고 간 이 상황에서 또다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이 호가호위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또 다시 그렇게 하는 것은 이 탄핵에 대한 불복이라고 우리 국민은 또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적절치 못하고 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성원 의원. 보수가 이유 없이 지금 분열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대선다운 대선을 하려면 이 보수들이 결집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해하는 어떠한 것도 저는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예. 네. 저는 이제
민간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신분이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은 또 국민을 대표하라고 뽑아준 분들이기 때문에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순서는 자신들이 탄핵을 반대하고 탄핵될 일은 없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했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이건 간에 이분들은 또 국회의원이라는 각자 자기 지위가 또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국민들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먼저 하고 국민들의 마음에 좀 죄송하고 그런 모습을 먼저 보인 다음에 뭐 인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뭐 개인적인 어떤 또 위로를 하시거나 하는 건 괜찮죠. 순서가 잘못됐다. 예, 네. 그걸 하지 않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우리 죽은만 눈에 보인다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의 지도부는요.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라를 구해야 되거든요. 이 안보가 위기인 상태에서.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8명에 맞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을 좀 믿어주시고 지도부들이 앞으로 좀 더 전진적으로 그래서 보수들이 결집하고 중도가 합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건 어떨까요? 국민과 언론은 그 몇 명의 의원들 얘기죠. 지금 두 얘기하는 분이 거는. 다 동그라미 오를 들어놓고 논쟁을 하시네요. 지금 반론은 이재만 위원장이 지금 신청을 또 해놨습니다. 네, 42초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됩니다. 그거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그저 정이 들었는 오랫동안에 함께한 사람들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힘들고 외로우니까 지금 가서 위로를 해주고 같이 논의를 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 걸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왜 나는 문재인이가 이걸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이걸 가지고 끝까지 물고 나가는지 그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로 네. 그러면 정말로 인간적으로요.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저렇게 됐으면 국회의원직 버리고 옆에서 진짜 그냥 당당하게 보좌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국민에 대한 저기 얘기가 아니다.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저기 인간적으로 가시라고요. 삼선동으로 출근해라 그렇죠. 이런 예. 얘기죠. 아까 예. 그 김성태 그런 사무총장님 얘기죠. 말씀하고 예. 동일한 의미입니다. 정치와 인간의 정은 별도입니다. 그거를 같이 묶어서 계속해서 몰고 가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아니 제 말씀은 별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이면서 5를 들은 이유는요. 이런 논란이 나오는 거를 막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0을 쓴 겁니다. 예. 나오지 알겠습니다. 않게 미리 해야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어쨌든 간에 8인의 행보가 이렇게 또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데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5를 들은 것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이 시청자들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진짜 뜨겁습니다. 예, 찬반 의견들이 네. 다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아까부터 이재만 위원장이 지금 3대1로 계속 소수 팔아서 제가 이 문자 하나 읽어드릴게요. 4263님. 이재만 님이 옳습니다. 그럼 힘없는 엄마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뭐. 그러니까 이런 정서들이 한편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인간적인 거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1882님, 반론들도 많습니다. 네, 친박은 이제 그만 물러거라 이런 문자도 주셨습니다. 자, 네. 다음으로 또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헌재 결정에 관련한 문재인 후보의 발언 듣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죄하고 승복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데 함께 해주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모욕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발언에 동의하시면 O, 동의할 수 없다 X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X가 세 분입니까? 네.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 자, 그러면 동의하는 서가본 의원부터. 예, 어쨌든 그 탄핵으로 파면이 됐습니다. 국민들에게 최소한 죄송하다라는 이 사죄의 말씀 한마디는 직접 하셨어야 됩니다. 이후야 어쨌든 누가 옳고 누가 그르든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국민들이 뽑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본인의 잘못으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탄핵을 당했는데 국민들에게 사죄의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고요. 네. 또 가면서 그 삼성동 사저 들어가기 전에 이 그 수많은 이 군중들한테 첫 모습이 네. 또 국민들에게 보인 모습이죠. 웃으면서 들어갔습니다. 사저 안에서는 또 우셨다고 예. 그러지요. 자, 예. 김성현 의원. 이 논란은요, 저희가 탄핵 심판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이런 행동은 유추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나 이런 거가 자꾸 대선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아까 홍준표 그 지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하고 이제 된다.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아니면 대선이 없습니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 하나만으로 대선을 마무리하려고 그런다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을 머리에서 지워야 된다. 그렇죠. 제가 한국당이 계속해서 보수가.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후보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문재인 후보가 계속 그것을 머릿속에 남겨두려고 그렇죠. 하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그런 계속 얘기죠? 충분히 이용하지 않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 이제는 좀 강영재 거기서 변호사.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문재인 후보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은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헌재 탄핵 결정에 승복하지 못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리고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해서 죄송하다는 표현을 썼고 다 안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뒤에 따라온 그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믿는다라는 그 말 때문에 이제 불복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은 어차피 불복할 수도 없고 더 밝힐 진실이란 게 없습니다. 그걸 네. 박근혜 대통령도 아실 거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죄송하다, 다 안고 가겠다 이 부분은 탄핵 결정과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남아있는 형사 재판들이 많잖아요. 네. 이거는 아직 확정되거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간인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재판받을 권리,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가 다 알겠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내가 생각하는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의지를 좀 뉘앙스가. 보인 것 아닌가. 그래서 꼭 박근혜 대통령께서 헌재 결정을 불복했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도 저는 조금은 알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 하려고 네. 이재만 의원. 예, 박근혜 대통령 이제 대통령 아닙니다.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모든 국민이 재판 과정에서 승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문제시 삼는 문재인,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이 정말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면 본인은 이런 걸 가지고 문제시 삼을 게 아니고 태극기 집회에 희생한 세 사람들랑 소통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협치할 의사가 있는지 거꾸로 행동하는 이런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반론 드릴게요. 예, 어쨌든 참 이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 논쟁 이슈 중에 하나죠. 뭐 크게 뭐 논쟁이 됐겠습니까? 이게 그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사죄까지 갈 때 그 태도라든지 말이라든지 사죄의 말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다 비난과 비판을 했지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갖고 논란을 벌이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도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밝히겠다. 네. 국민들에게 직접 물론 뭐 이 대변인 통해서 민경욱 의원 통해서 밝혔습니다만은 직접 하셨어야죠. 그리고 또 자숙의 모습을 보이는 게 최소한의 국민들에 대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승복 안 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아까 강현재 변호사가 네. 토론한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많이 보내셨어요. 주고 계시네요. 많이 네, 보내셨어요. 3,550분 정도가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예. 자,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 일정 조율 없이 통보를 하겠다 합니다. 예. 자, 박 전 대통령의 대처를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를 저희가 추측하는 겁니다. 이건 네 글자. 네 글자로 한번
뭐 추측하셔도 되고 또는 주장하셔도 되고 제안하셔도 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도 거부했고 특검도 거부했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변론하는 것도 거부했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고 또 이를테면 이 모든 것들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네. 자, 이제 자연인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사전 조율 없이 그냥 통보하겠다는 건데 언제 나오시오. 네. 이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응입니다. 이젠 출석, 자진 출두, 심사숙고. 뭡니까? 들어주시죠. 아직 못 아직 모셨어요? 그러면 기권하시든죠. 예. 네, 기권. 예. 근데 왜 기권? 이게 어렵습니까? 교수님한테는 이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파장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출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출석 거부네요. 예, 네. 출석 거부로 쓰십시오. 그럼. 네. 예. 자, 이젠 출석부터 듣겠습니다. 저는 사실 확신은 없는데요. 물론 이제 소환 일정 조율 없이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다시 이제 소환 일정 조율을 하자라고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지만 그 출석 거부 형태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 알겠습니다. 것이 통상적으로 일반인들도 네. 출두를 했을 때 요청받으면 일정이 안 맞으면 조정하자. 조정을 합니다. 그건 통상적으로도 예, 되는 일반인들하고도 거죠.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어쨌든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지 출석 자체를 거부하거나 어쨌든 회피하는 이제는 모습은 출석할 보이지 것이다. 않을 것 같다. 예, 자진 출두. 예, 검찰과 그다음에 특검 헌재 다 이 출석하겠다고 해서 해놓고 안 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출두를 안 할 수도 없고 네. 또 자진해서 출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딱 한 번 안 하셨죠. 전두환 대통령 예. 이 합천으로 내려가서 결국 맞습니다. 그 골목길 예. 성명했던 거. 예, 그렇습니다. 합천 내려가서 결국 그 강제 네, 그냥 연행됐어요. 연행돼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너무 옛날 얘기를 하려니까 아니요, 나머지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다 가서 예. 그렇게 수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자진 출두할 자진 것이다. 출두. 그리고 출석 거부를 하셨고 심사숙고. 예. 예. 제가 생각할 때 민주주의는 과정의 철학입니다. 이 하나하나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정신적으로 받아들이기는 되게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 네. 물리적으로는 받아줄 수 없는 것이 게임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할 예. 것 같이 느껴진다. 알겠습니다. 그 시청자 사자 토크는요. 네. 출석 거부, 출두하자 뭐 많은데 당당하게 당당하게라는 당당하게 글자가 있었습니다. 정면 네. 돌파. 네. 심사숙고가 많으신데요. 네, 이재만 심사숙고도 위원장과 뜻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갈 수 있어. 자진 출두도 많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래요. 예. 네. 이제 시청자들과 이렇게 함께 토크하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들의 문자 중에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패널 나오신 분들보다 더 아주 통쾌한 문자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이시네요. 네. 자, 다음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내 8명의 후보가 대선 출마를 했습니다. 일부 후보들이 경선 룰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죠. 먼저 화면 보겠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편법이자 세치기, 끼어들기 경선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불을 껐으니까 불자정부터는 물러가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경선은 완전히 걸레를 만들어 놓았어요. 대통령 선거가 저는 반장 선거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걸 수렴하고 가기에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 예, 좀 전에 정우택 원내대표하고 저희들이 대담할 때도 이 한국당에 처해 있는 절박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또는 이 한국당 지도부의 입장이죠. 네. 한국당 지도부의 입장에 동의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지금 뭐 불복한다, 경선 불참하겠다고 하는 다른 이 대선 주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5,
X? X? 아, X. O. 오. 뭐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정은택 원내대표가 자, 김성은 이겁니다. 이거. 시간이 부족하다. 아니, 이거 둘 중에 하나. 예. 아까 불이 예, 김성은 의원. 불이 꺼졌다 그러는데 지금 더 큰 불이 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유한국당은 탄핵이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대선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하질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2달밖에 안 남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사를 앞두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다 찾아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알겠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불가피하다. 예, 아니다. 동의할 수 없다. 저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에 동의를 못한다는 뜻인데요. 시간 부족보다는 목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최대한 검증해서 최선의 후보를 내서 이번 판에서도 승리를 해보겠다라는 쪽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어떻게든 뭐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건 말건 어쨌든 간에 이번 판에서 최대한 자유한국당 중심의 보수 재결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빨리 후보를 내서 뭐 선거운동에 돌입해가지고 보수 지지층들을 최대한 끌어모으는 것으로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 목적에 따른다면 구태여 뭐 아주 검증 절차 거치는 그런 강한 경선을 할 필요가 없는 걸로 되는 거 아닌가라는 2달 생각이 안에 그 일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는 받아주셔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것 아니,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뭐 지금 강현재 변호사가 이거 뭐 꼭 이기려고 한다면 이렇게 안 할 거다. 그런데 시간 핑계 대지 마라 이건데 사실은 다른 정당들의 이 경선 과정이나 이런 거를 참고하면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게 진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강현재 변호사 얘기대로 좀 뭐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좀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뭐 옛말에 연불보다는 제밥이라고 이 와중에도 정말 제밥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국민들 보기에 안타깝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당들도 이제 지금 경선 룰, 국민의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이제 아직 경선 룰 아직 안 만들어졌거든요. 충분히 뭐 그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또 후보들 이미 다 할 사람들 지금 다 여론조사에 나오고 다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집안 싸움 할 그런 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하세요. O냐 X냐를. 예,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들고 계세요. 벌칙으로. 근데 사실 들고 계시고. 자, 이제 이재만 위원장 그 발언 순서인데 이 시청자 문자가 좀 많이 와 있는데요. 대구 사이다 이재만 뭐 이런 응원 문자도 있는가 하면 몇 명이 사이다 줬어요. 있는가 하면 6109님인데 이재만 씨 문재인, 김무성 이렇게 이름 부르지 말고 호칭, 존칭 쓰면 안 되나요? 듣기 민망합니다. 이런 또 의견도 보내셨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면서 자. 오를 드신 이유, 저거 불가피하다라고 하신 거죠? 저는 시간적 한계 속에서 목표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 보수 결집을 해야 되고 또 선거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 우리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똘똘 뭉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한국당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문재인 대표 인터뷰 기사 어제도 잠시 저희가 그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미국에 노할 줄 알아야 한다는 표현이 논란이 있었죠.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기자와 인터뷰에서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제가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책에서 그런 표현을 쓴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맹국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인터뷰가 논란이 되니까 아예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다시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질문 드립니다. 문재인 후보의 저 입장에 동의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동의할 수 없다 X를 들어주세요. 동맹국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에 동의하시면 O, 그렇지 않다 X. 네. 자, 강현재 변호사. 아니다. 동의할 수 없다. 동맹국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장만 본다면 당연히 맞는 말이죠. 누구도 이 말도 틀렸다. 뭐 동맹국이 우리랑 무슨 경쟁 공동체입니까? 뭐 일심동체도 아니고 당연한 건데 문재인 전 대표의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뜻으로 이제 X를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고 안희정 후보가 됐든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또는 이 그 주권 국가의 대통령이라고 지도자라고 하면은 누구나 국가와 국민들의 이게 안위를 위해서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또 번영을 위해서 자국의 국민들의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은 당연히 노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동맹국이 아니라 그 어디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이 문제는 문재인 대표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안보에 대한 게 큰 줄거리입니다. 우리 한국이 주변 강대국 속에서 뭐가 두렵습니까? 바로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절대 혈맹의 안보국가입니다. 또 지금까지 안보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안보 바탕으로 우리는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하고는 함께 가야 되는데 노라고 한다는 것은 안보의식이 결여된,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구수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뭐 핵위협이 자꾸 증폭되고 있고요. 국민이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대선을 앞두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두 번 말씀이시고요. 안보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지도자는 분명하게 애수와 노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들은 그 협의를 하고 그래서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동의해야 되나요?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지금 다 지켜준다는 동맹국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핵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지금에 와서 그 사람이 문재인이든 그 사람이 누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주권국가의 지도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협의 과정에서 이익이 되는 것은 예스를 하고 제가 반론 불이익이 되는 질문 하나만 할 수 것은 있을까요?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또 우리의 이익으로 관철시킬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죠. 자, 강현주 변호사.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의 이익에 반하면 분명히 노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얼마 전이 아니죠.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문 채택 문제된 거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부탁을 해도 노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때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께서 부탁에 대해서 거절을 하셨나요? 아니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했던가요? 동의를 구하자고 했던가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북한이 부탁했는데 노를 했다는 거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문제인가요? 우리 이익과 반대되는 건가요? 지금 상황하고 지금 김정은 체제하고 다르죠. 과거에 서로 우리가 북핵 문제를 가지고 또 남북이 서로 상호 협력해서 이 한반도의 그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대화하자는 것이거든요. 그 대화하자는 이 대화 국면에 북한의 인권을 가지고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은 그러면 대화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정권이 바뀌어서 이 3대 세습 체제로 들어서 김정은 체제가 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세상에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고 한국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침해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그 영구불변한 그 원칙은 아닌 알겠습니다. 것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김정일 정권과 그런 부분들을 도외시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매도해 버리는 것은 그건 옳지 않죠. 그러니까 김정일 정권과 지금의 김정은 정권은 전혀 다른데 다르지 이거 어떻게 않습니까? 기계적으로 같이 그리고 하냐? 예, 반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 알겠어요. 번영을 예. 위해서 대화하고 어떻게 해서든 설득할 수 하는 그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예, 다시 발언 기회 드릴게요. 예, 이재만 위원장. 문재인 후보의 문제는 여기 42초 돌려주세요. 친북, 친중국, 반미, 반일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안보적인 차원에서 미국하고 지금까지 6, 70년간 우리를 지켜왔고 우리나라가 그 바탕 위에서 경제 발전을 해왔는데 지금 와서 친중국, 친북한을 외치고 반미, 반일을 외치기 때문에 안보의식이 결여된 대통령 후보의 자질이 안 된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반미 반일 그러니까, 예. 반미 반일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냥 더 이상 뭐 시청자 질문이 얘기가 있어서. 참으로 그렇습니다만은 네, 지금 발언 시작했어요. 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해도 좋죠, 중요하죠.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안보에 누가 그것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익에 반대되는 부분들을 그냥 우리가 그냥 참고 넘어간단 말입니까? 그건 잘못된 얘기죠. 자, 예, 시간 됐습니다. 지금 토론 중인데 이재만 위원장이 방송을 거의 안 한 분인데 오늘 열심히 토론을 해서 그런지 실시간 검색어에 지금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네,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0504님이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또 서가본 의원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중국에 먼저 노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 그거는 시청자 질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중국이 잘못하는 것들은 또 우리가 지금 그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에서 우리를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치유하도록 대화하고 또 따질 건 따지고 또 합의할 건 합의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정상적인 외교 관계가 갈 수 있도록 주권 국가로서 당연히 노력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쪽 이 얘기를 조금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네,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독주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 이제 요새 보면은 가장 큰 그 걱정거리가 캠프 인사가 아닐까 할 정도로 영입 인사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을 화면으로 정리했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손혜원 의원. 노 전 대통령 죽음조차 계산한 것. 그리고 한완상의 그 공동위원장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아버지 총 맞은 것 반면교사 삼았어야. 네, 양향자 위원이군요. 네, 그 삼성반도체의 그 반도체 희생자 얘기죠. 반올림 그 단체요. 네, 전문 시위꾼 귀족 노조 같아. 또 다른 화면 있습니다. 예, 전윤철 위원장입니다. 악성 노조로 인해 일자리 창출 어려워. 네,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자, 이 질문은요. 이 각각의 발언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 발언의 본의와 관계없이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퇴한 사람들도 있고 또 문재인 후보가 직접 질책했다고 보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실수라고 보고 이런 실수가 왜 나오는가? 문재인 캠프, 다른 캠프도 실수가 나오지만 1등 달리는 문재인 캠프에서 왜 이런 실수가 자꾸 나오는가? 세자로 써주십시오. 진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만함 때문이다. 개살구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최순실 그리고 문한계. 다 모르겠습니다. 개살구부터 듣겠습니다. 개살구가 뭐겠습니까? 참 빛 좋은 개살구라 그러지요. 참 좋은 분들, 훌륭한 분들 많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모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별 사람들이 다 나오겠죠. 어떻게 후보가 다 일일이 후보 캠프에서 검증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네. 그러나 어쨌든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또 후보의 생각이나 이 철학과 비전과 정면으로 이 배치되는 분들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이 개살구 빛만 좋고 시세가 빛 좋은 개살구가 네. 아닌가. 문 한계. 예, 저는 문재인 후보의 한계입니다. 예, 인재를 영입하는데 옥석을 가리지 않고 1000명의 캠프를 꾸리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터집니다. 다행히도 대통령 되기 전에 터지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국가가 또 분란에 빠지고 예. 큰 문제에 알겠습니다. 빠지게 됩니다. 네. 5만원도 많은 분들이 이제 보내주시고 네. 있는데요. 5만원. 예. 다행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이미 이대로만 가면은 문재인 전 대표께서 대통령이 되고 또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된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도 최근에 여러 가지 말실수나 네. 뭐 편지를 쓸 때 실수 이런 것들이 좀 어이없는 실수들이 나오고 있고 그 옆에 인사들도 이제 마음이 좀 풀리면서 네. 말도 좀 거침없이 나오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5만원. 네. 최순실. 무슨 뜻입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좋은 대통령 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그렇고요. 인사가 만사인데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또 다른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는 게 아닌지 그래서 최순실이라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려야 되겠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TV 토론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 한 줄 평 두 자로 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니까 이렇더라. 두 자로 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주시죠. 예, 연정? 무슨 뜻입니까? 연정? 설명부터 듣겠습니다. 예, 봉선화 연정입니다. 연정인데 오늘 후보 토론에 이제 직접 방송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만은 네. 네 후보 모두 불꽃튀기는 네. 철저한 벌여서 지도자로서의 그 자질, 국민들에게 충분히 검증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을 할 만큼 불꽃튀기는 이 토론회였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서 재밌는 게 오늘 가장 핫한 역시 오늘도 역시 가장 핫한 주제가 연정.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정이었다. 짜고? 짜고는 뭡니까? 예.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느껴집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냥 짜고. 예. 설명도 간단하네요. 예. 예. 자, 그리고요. 무감. 맨날 나오는 얘기 뭐 특별히 더 새로운 게 나왔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감동이 없었다? 네, 그런 네, 뜻입니까? 네. 자.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못 봤습니다. 보지 못하셔서.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근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정말로 이게 뭐 이 대선 후보 토론이라고 하는 게 워낙 룰이 엄격합니다. 그렇죠. 공정성을 기하다 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후보들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다. 좀 자유 토론을 좀 많이 달라. 네. 이런 문제 제기가 토론 후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토론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늘 그 답답함이 다 있죠. 글쎄 말이에요. 후보들 예.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게 주도권 토론이 있어서 조금 해소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래요. 후보들의 충분한 그 식견들 내놓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는 토론이었습니다. 이재만 위원장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까지는 나오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예. 속아보면 예. 뭔가요? 라이브에서 하시면은 그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재미없게 안 합니다. 지금 다 라이브로 하고 있는데. 아니 이 라이브 쇼. 네. 그러니까 이제 캠프에 가서 좀 잘 좀 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문자를 주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7,000건을 통과했는데요. 예. 오늘은 6,400건이었고요. 네. 5,000번째 1177님, 6,000번째 6021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